자, 첫 번째 발언입니다. 진종호의 발언이네요. 진종호가 누군지 아세요? 사육 선수. 네. 그 지금 국힘. 맞아요. 의원. 지금 국힘 그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으로 네. 됐고 대표적인 친한 계열이죠. 예. 네. 네. 한동훈 대표가 추천을 해서 국회의원까지 된 네.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를 올렸어 페이스북에. 엄청 세요 발언 수위가. 네. 근데 발언 수위가 세다고 말하기 전에 뭔 말인지 모르겠는 말이거든요. 그거예요. 누굴 욕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네. 자, 왜 이 사람이 이루고 있을까? 네. 제가 읽어볼게요. 거짓 프레임을 짜서 선동을 하고 또 아주 저질하게도 이분 한국말 잘 못 쓰는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셨나? 일단 저질하다라는 동사가 아니지 않나요? 거짓 프레임을 짜서 선동을 하고 또는 아주 저질하게도 또는도 이상하고 네, 또는 저질하게도 이상. 이상하고 개인의 인격을 묵살하는 이것도 이상한데요? 쌀. 인격을 묵살한다. 보통 의견을 묵살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혹시 이게 묵살을 묵사발하고 같은 뜻인지 그럴 수는 있겠네. 묵사발 내다를 동사로 묵살하다라고 알고 계셨나 보네. 또는 뭐 무시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들 이 문장도 이상하네요. 야, 이 대단한데 이거. 야, 이거 우리가 뭐 한 두 줄짜리 문장에 머리 틀린 데가 많아. 자, 그리고 파리의 대한의 총선과 여기도 이상합니다. 시원하게 꽂힌 관역의 올림픽 영웅들을 뭐? 올림픽 영웅들이 관역에 꽂혔어요? 격려하기는커녕 청소년 국대 선수들을 위해 상세한 중계 해설을 두고 여야 대립에 처한 작금의 현실에 오버랩을 씌우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 그들은 아니 미치겠어. 진종호 씨, 당신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오버랩을 씌운다. 이거 너무 창의적인 표현 혹시 아닙니까? 이거 랩 랩으로 그 오버랩을 이 랩으로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해석이 돼요. 오버랩을 막 씌워. 네. 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하는 그들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입니까도 아니야. 네. 무엇입니까라니요? 두 번째 문단 진짜 대박이다 근데. 대박이에요. 예. 파리에 대한해 여기부터. 네. 파리의 대한의 영웅들이 총선과 관역에 꽂히고. 네. 대박이야 그리고 진짜. 이 말도 이상한데 청소년 국대 선수들을 위해 상세한 중계 해설을 두고 하나도 안 맞아. 무슨 말이야? 구슬관계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청소년 국대 선수를 위해 중계 해설을 두고. 여야 대립에 처한 작금의 현실에 오버랩을 씌우. 오버랩은 쉬운데. 와 진짜 이거 순수 그냥 개그로 웃기는데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댓글에도 나왔는데 하나 확실한 건 본인이 쓴 거다. 예, 본인 쓴 거 맞죠. 왜냐면 이거는 예. 비서나 참모가 썼으면 이렇게 썼을 리는 없죠. 예. 그렇죠. 자 일단은 계속 가봅시다. 세 번째 문단은 정권 불복의 탄핵 형국을 조장하며 보수 변화의 순간들을 발목 잡으려는 파렴치한 그들은 마치 제가 파리에 있는 것처럼 이 시국에 외국 나가서 신나 있는 띄어쓰기를 안 했습니다. 진종호를 상상하나 봅니다. 요것도 문장이. 아니 도대체 그들 앞에 붙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들이 그러니까 누군데? 그들이 누구냐고? 그리고 탄핵 형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 진종호 의원은 물론 스포츠 선수였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만 네. 제가 볼 땐 기사도 많이 안 접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스포츠 네. 선수라서 이해해줄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탄핵 정국이라고 기사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정권 불복은 뭐야? 정권 불복. 그러니까 보통은 선거 불복이거나 대선 불복이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정권 불복은 뭐야? 이건 정권 불복에 당연히 형국을 네. 정국도 아니라 형국을. 와 문제가 보수 변화의 순간들의 발목 잡으려는 이것도 좀 이상한데 변화의 순간에 보수의 발목을 잡으려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문장이 네. 좋진 않지만 맞는 문장은 되는데 그렇죠. 야 거기다 또 파렴치한을 얹었어요. 예. 야 대단한데? 예, 파렴치한 다음 그들은. 거랑 같이 네. 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게요. 또 있습니까? 힘든데 이거. 많이 힘든데 이거.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변화의 시작에 한동훈호에 탑승하여 변화의 시작에라고 적으셔야죠. 제가 만약에 맞게 이해했다면
지금까지 전국 곳곳의 당원들을 찾아뵙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국회를 지키고 있다는 특파원 뉴스를 전합니다. 무슨 말이야? 진짜 특파원 뉴스는 뭐야? 본인이 앵커예요? 기자예요? 진짜 대박이야. 진짜. 난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상한 사람이구나. 자, 청년의 기회를 묵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장을 어떻게 펼쳐드려야 할지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말씀도요. 응? 어?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목동 SBS와 여의도는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오 이거 오랜만에 오랜만에 맞는 문제. 네, 요거 하나는 딱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목동 SBS랑 여의도랑 차로 15분 거리 뭐 안 막힐 땐 그렇죠. 예. 저의 전국 재능 기부 강의와 올림픽 해설 관련은 모두 무보수입니다. 대한민국 국대들 압도적 승리를 기원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은 말이 되네요. 예. 오랜만에 진짜. 근데 정말. 맨 마지막 문장도 그나마라도 말은 되는데 네. 압도적 승리가 뭘까? 말도 안 되게 이기는 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압도적 승리라는 말 자체는 어딘가 쓰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축구를 했다? 예. 1대2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10대0으로 이겼다. 예. 압도적 승리지, 그치? 그냥 근데 단순한 그러면 승리가 경기가 아니라. 재미없잖아. 예. 예. 그런데 예. 국대들이 뭐 축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어. 예. 압도적 승리를 다 모으면 어떤 형상일까? 압도적 승리를 다 모으면. 국대들이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 10대 0으로도 이기고 막 예를 들면은 저 양궁도 막 네. 3대 빵 막 해가지고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로 치면 네. 굳이 말하면 압도적 승리라고 하는 건 뭐 한 금메달 100개 따는 거? 아,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올림픽 1위 하는 거. 아. 그러니까 이게 국대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압도적 승리가 뭘까? 이게 뭔가 이게 평균화 시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개별의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냥 승리를 기원합니다 해도 돼요. 그렇지. 네. 승리가 압도적이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메달 딸 때 그렇게 압도적으로 못 이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못한 걸 남들한테 하라는 건가요? 네. 자, 이제 예. 말로 만들어 봅시다. 진짜요? 요즘 약간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자, 말로 만들어 봅시다. 말이 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와우. 거짓 프레임으로 선동을 하고 고치자면 네. 선동을 하고 저질스럽게 개인의 인격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개인의 인격을 뭐라 그럴까요? 왜 묵살이라고 썼을까?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짜증내 말하다. 왜 말을 해? 야, 저기 뭐야? 그거잖아. 특파원이라잖아요. 왜 화를 해요? 좋습니다. 네. 네. 저질스럽게 개인의 인격을 묵사발 내고 싶어하는 그들. 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우 힘들어. 일단 번역을 해봅시다. 뭔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아, 일단 네, 말을 고치는 건 어려우니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들이 아닌 그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충 매국노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나 봐요. 네.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우리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매국노들이라고 그럼 바꿔봅시다. 매국노들. 아, 근데 이것도 좀 비하기 심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들이라고 하면은 저기 뭐야 이주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많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이게 좀 더 좀 명확한 표현이 있을 텐데 뭐 어쨌든 그래요. 그냥 뭐 매국 세력들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들고 온 이유가 예. 글을 좀 제대로 써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정치적 맥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모르겠는 것도 일부는 있어요. 네. 네,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예. 진종호라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조건에 놓인 사람이야. 네.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주류는 아닌 예. 친한을 선언한 네. 정치인이고 그렇죠. 그의 후원으로 이제 그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이제 입성한 네. 완전히 초선의 국회의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한동훈은 당 대표가 됐고 네. 그리고 자기가 청년 몫의 최고위원으로 됐어. 네. 갑자기 높은 수준의 당직에 오른 거지.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류가 아니지만 주류가 된 상태예요. 네. 자, 이게 한 가지 이제 조건이고 예. 또 한 가지 조건은 민주당을 대적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가는 네. 그러나 한동훈과 윤석열이라고 하는 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음. 여기서 한동훈 편에 서야 하는 그런 또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예. 그 위치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게 뭐였을까? 그러니까 이런 장문의 글을 썼겠죠. 예, 예. 근데요, 교수님.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거짓 프레임을 짜가지고 개인의 인격을 묵살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개인의 인격을 묵살을 내고 있다 지금. 예. 그놈들은 매국노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가는 아직 모르겠고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예. 한동훈 그 지금까지의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네.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게 있어. 나경원? 네. 당내 경쟁부터 이제 외부에 나경원. 이르기까지. 네네. 예. 아, 확실히 그러면 나경원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긴 하네요. 예. 그래서 네. 실제가 아닌 잘못된 프레임을 짜서 선동을 하고는 저질스럽게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또는 거기에 연관돼 있는 정치인들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시민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아,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 예. 이거를 약간 넓혀보면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자기네 측을 공격하는 민주당 내지 뭐 이런 적대 세력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죠. 네. 예. 근데 일단 1차로는 한동훈에 연관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근데 이 글이 나온 맥락이 있긴 있습니다. 예. 예, 3일 전에 30일인가 진종호 의원인데 현직 의원인데 SBS에 가서 올림픽 사격 경기 그 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화를 낸 겁니다. 아니 국민의힘 의원이 됐으면은 명확하게 정치색을 밝힌 것인데 왜 정치적 중립을 어쨌든 간에 정신으로 하는 화합을 신으로 하는 올림픽 중계를 해버리냐. 그거는 오염시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신나가지고 와서 중계나 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일단 거기 빡쳐 있어서 썼던 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네. 아, 그럼 많은 게 설명이 네. 되네. 예.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 두 번째가 나오는 그래,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문장이 네, 나오는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예. 계산망측한. 예. 이거는 야.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네. 첫 메달을 사격이 땄어요. 예. 자기가 사격을 했던 사람이야. 그렇죠. 예. 아, 예.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서 울려 퍼진 대한민국의 총성과 네. 또 이제 양국에서 또 땄단 말이에요. 네. 이 관역에 시원하게 제대로 꽂아 넣은 우리의 올림픽 영웅들을 격려해 줘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청소년까지는 아닌데 물론 어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죠. 예. 그 안에. 네. 그래서 이 어린 국대 선수들을 위해서 네. 내가 상세한 중계 해설을 내가 전문가로서 중계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야 대립의 관점에서 보면서 네. 나를 욕하는 사람들 이 작금의 현실 이게 이제 되게 짜증이 난 거야. 그렇죠. 근데 오버랩을 씌우는 건 아무래도 랩의 문제는 오버랩 되는데 뭐가 오버랩 되는 거지? 랩을 씌우는 건가? 뭐 누명을 씌웠다는 얘긴가? 네. 이 부분은 해독 불가. 네. 작금의 현실에 오버랩을 씌우는. 어. 야, 근데 이 오버랩의 용처를 모르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 예. 정말 진짜로 랩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 아니, 씌운다라는 표현 동사하고 맞아 들어가는 랩은 그거밖에 없어.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아닌 그들은 무엇입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이랍시고 네.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는 예. 그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 맞는 거냐? 근데 이 얘기를 우리나라 하는 거죠. 국민이 아니라고 해도 인칭 대명사 정도는 써줄 수 있잖아요. 무엇이냐니요. 그리고 예. 아니 정치인이 해설하러 나왔으면은 비판할 수 있지. 그거 가지고 국민이 아니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좀 일단 과한 것 같고 너무 화가 난 게. 예. 자 이제 할 말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조금 알겠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이제 이번 활동가가 좀 더 해석해 주세요. 정권 불복이라는 거는 이제 탄핵 형국을 말했으니까 지금 야권에서 탄핵을 하는 것은 대선에 대해서 여전히 불복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대선에 대해서 여전히 불복하면서 탄핵을 하겠다라면서 이 정권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저들.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수가 변화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왔는데 그렇지. 그 한동훈 대표 체제까지 이 발목을 잡으려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내 해설에 댓글 단 사람들은 그렇지. 그런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내 해설에 댓글을 비판을 했지만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발목을 잡고자 하는 그런 대선에 불복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예. 근데 이게 하나도 진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를 발목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대선에 불복하거나 또는 탄핵을 하려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도 매칭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진종호 의원 해설에 비판을 단 것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집단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네, 다 안 맞는 얘기인데 그게 다 한 덩어리라고 이분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지칭한 그 사람들이 내가 파리에서 해설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모양이다. 그렇지. 내가 파리에 가지고 중계를 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난 한국에서 열심히 했는데. 네. 근데 그게 단순한 착각이라기보다는 이 사람한테는 자기 자아 과잉이 있어서 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옛날에 네. 한때 금메 메달 좀 따고 그리고서 이제 중계석에나 앉아 있는 그 사람 아니야. 나 지금 보수 변화를 선도하는 그렇지. 우리 한동훈 대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진종호야. 네. 이 얘기하는 거라고. 어지러워. 니들이 나를 알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수 변화의 순간들이라고. 확실히 그렇지. 한동훈 대표하고 결이 비슷한 사람이네요. 네. 1차 자의식 과잉. 과잉이 대단하고요. 네. 2차 그걸 표현을 잘 못하네요. 그리고 3차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똑같네. 근데 한동훈 장관처럼 뭐 어깨에 뽕을 넣고 이러진 않겠네요. 체력이 좋아가지고. 자 다음. 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회의원은 출연에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게 맞아요. 그래서 재능 기부 강의와 모두 무보수다 이거는 예.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원래 그래. 그러니까 굳이 재능 기부라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돼요. 재능 기부는 무보수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예. 쓸데없는 말의 반복이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네. 자 말씀드리지만 네. 변화의 시작의 한동훈호. 이것부터 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의의를 많이 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글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뭐뭐에 뭐뭐의 네. 뭐뭐에 뭐 계속 이런 변화를 시작하려는 한동훈호 뭐 이 정도 되겠죠.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네. 예, 보수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한동훈호에 탑승해요. 아 이것도 약간 자기가 스포츠 느낌을 약간 내려고 한동훈 호라고 말을 했고. 그렇지. 네. 아. 예, 예. 그래서 어디서- 지금까지 본인이 네. 전국의 당원들을 다 찾아뵙고 다녀서 당원들의 선택까지 받고 결국은 당원들의 선택 이건 끝까지 이제 받는. 최고위원 됐다는 소리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분 비례 아니에요? 네? 일단 비례입니다. 비례죠. 비례 아, 4번. 최고위원이 됐다는 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지. 최고위원 될 때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국회를 지키고 있다. 자, 여기까지 좋은데 네. 특파원 뉴스를 전합니다는 왜 붙이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문장의 변화가 너무 극심한 게 앞에까지는 지금 잔뜩 화가 나서 누군가를 막 욕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특파원 뉴스를 전합니다. 갑자기 이거 뭐야, 농담하고 이거? 있어. 그러니까 살짝 농담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약간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헷가닥해 계속. 아 근데 이게 글로 나타날 정도면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왜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예. 우와 네, 이러듯이 맞아. 막 계속 분노하다가 그래 이놈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막 비아냥대듯이 그래 너 나 특파원인 줄 알았어? 나 국회의원인데 그런 특파원 뉴스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파견된 건 되려는 파리가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 만나고는 현장이다 이놈들아. 야, 그것도 비아냥되고 싶어. 비아냥되고 싶은 거지. 앞에서 이제 나온 그 감정을. 그래, 아, 이들은 인지 나를 그 한낱 중계나 특파원이나 이런 것처럼 보는데 난 그렇지 않거든. 근데 그 니들이 그렇다면 내가 그런 특파원 뉴스를 전합니다. 아, 진짜 한동훈 대표하고 비슷하네요. 예. 진짜 비슷합니다. 음. 자, 청년의 기회를 묵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장을 어떻게 펼쳐드려야 할지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말씀도요. 아니 누가 청년의 기회를 묵살했다고 누가 말했어 도대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힌트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드러난 사건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 아마 쫓아다니면서 그런 욕을 했겠지. 아, 이 사람 청년 최고니까 그렇지. 당신이 네. 무슨 청년이나 네. 나이가 네가 네. 기껏해야 뭐 메달 좀 따고 그러네. 국힘에 붙어가지고 한동훈한테 붙어서 청년 최고위원 자리 꿰찼는데 네. 그게 좀 더 훌륭한 청년의 기회를 그런 욕을 뺏은 거 아니냐. 아. 묵살을 여기서 또 쓰면 안 되지만 네, 안 되죠. 안 뺏은 되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아마 여기저기서 들었겠지. 네. 네. 그것까지 물컥하고 몰려온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화가 많이 나서 쓴 글이네요. 음. 네. 그들의 장을 어떻게 펼쳐드려야 할지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을 대표해가지고 청년의 장을 펼치려고 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뺏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놈들아.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본질적인 반론이 아닌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지. 본질적으로 당신이 갖고 있던 당신이라고 말해서 미안합니다. 진종호 최고위원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정치인 커리어가 보잘것없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 안 되잖아요. 이거. 네. 그리고 이거는 이런 게 이제 또 마찬가지 심리적 특징인데 아까 자의식 과잉도 있지만 네. 컴플렉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네. 내가 그 정도 인물이 아니야. 그리고 나 욕하지 마. 그 욕한 것에 대한 억울함 같은 게 되게 많아.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고 난 이렇게 힘든데 당신들이 내가 이거를 뭐 대충 고스톱 줘가지고 딴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이거 기자들한테서도 나타나는 자의식 과잉과 징징됨. 네. 이게 이 사람한테도 지금 보이죠. 안 좋은 점만 모았네. 보통 자의식 과잉한 사람 잘 징징대지 않는데.
네. 그리고 뭐 뒤에 나오는 것들은 예. 이제 그나마라도 나은 문장들이고 그러니까요. 뭐 이미 이제 15분 해설이 돼 있는. 그러니까 뭐 예. 내가 여기서 해설하고 가도 이놈들아 여의도 금방 가. 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 불러줘. 그리고 나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낌없이 무보수로 내가 쏟아 놓을게. 나는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사실은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네. 내가 그나마 빛나는 건 그것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국회판에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더더욱 포기할 수 없군요. 그렇지. 네. 근데 내가 빛났던 순간은 내가 사격 선수로서 메달 땄을 때. 그리고 그걸로 어딘가 중계하면서 전문가 취급을 받을 때 그나마 빛났는데 국회 안에서 빛나지가 않아. 나는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어쩌면은 그 국회 안에서 본인의 자존심이 조금 상처를 입은 거를 그렇지. 사격 경기 그 욕을 먹어가면서 사격 경기 중계하는 걸로 좀 풀라 그랬고 네. 그런 욕심이 좀 있었구나. 나쁘게 말하면 얼마나 그 웅성웅성 수근수근 되겠어요. 별것도 아닌 놈이 메달 하나 따가지고 비례대표 되고 한동훈 막 뒷공문 쫓아다니니 청년치고까지 차고 아이고 잘났다 그렇지. 잘났어 이러고 있는 네.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글을 올리면 더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이 너무 네. 심각해. 네. 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정치인 하시려면 그냥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자신이 그걸로 말 그대로 그냥 자리 꿰차고 들어왔다는 얘기 안 들으려면 이런 거 쓰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정신 상담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약간 심리적 문제가 이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피해 의식과 어떤 자격지심에 꽉 차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글을 못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왜 난독증이랑 또 이제 글 문자나 이런 것들을 훈련되지 않은 사람 잘 못 쓰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야. 그렇죠. 이 안에는 이게 어떤 분이 그 커뮤니티나 분석해서 올려놓으신 분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기면 좀 약간 조현병적 증상도 이 안에 있어요.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심하게 왔다 갔다 하고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괜히 이것저것 뒤섞여 있고 그러니까 내 세계가 너무 강해가지고 객관적인 세상과 잘 못 만나. 그러니까 제 이게 경험상 스포츠 선수 출신들은요 대부분 말로 떠벌떠벌 거리는 것보다 실력으로 바르는 게 가장 완벽한 승리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올림픽 메달까지 따신 분이 왜 그러니까 사실 이룰 만큼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왜 말로 떠벌리고 있죠? 진짜로 이겨버리고 싶으면 실력을 키워가지고 짓밟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설프게 괜히 기성 그 정치인들 흉내내서 페이스북 정치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은 그리고 이런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은 글로써 누군가 설득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해도 못 시키는입니다. 일단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본인이 어떤 일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자신의 중계 방송을 비판하는 댓글 때문에 화가 나서 쓴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글을 쓰면은 최소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쓰거든요. 근데 이 글에는 그런 걸 아예 안 써. 그러니까 본인이 화났다는 걸 그냥 바로 여기다 쏟아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인 제가 대단히 죄송하죠. 물론 정치인들이 다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따 보여드리게 될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거는 본인에게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본인에게 안 좋고 본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그래 누군가의 뜻을 구현하려고 하는 게 있겠지. 정의가 있겠죠. 저는 뭐 그 나름의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구현하는데도 방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의식 상태가 지금 괜찮은 의식 상태인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지금 한동훈 호에 탑승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만에 하나 한동훈 호가 침몰하면 꼭 같이 침몰하시기 바랍니다. 배신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은 왠지 그래서 이제 한동훈 거를 들어봐야죠. 기대된다. 누가 더? 근데 이거는 이제 방통위원장 기습 임명과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임명 강행. 참 언론 보도는 이런 거 잘 안 써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부분입니다. 왜 지난 정부 하에서는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와서 오히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더 공정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 그나마라도 센 거 하고 오니까 그래도 이해는 가죠. 뭔 말 하는 건지 알겠네요. 근데 말이 이상하잖아. 여전히 이상하지만 그래도 뜻은 대충 알겠다. 자, 일단 오히려 2번 썼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할 때 왜 이거 안 했습니까? 그때 이후 오히려 우리 정부는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허용해 줬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 문재인 정부 당시 초반 몇 개월 만에 MBC, KBS 사장이 바뀌었는지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했는데. 자, 이게 그나마 구술이니까 예. 조금은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맞는데요. 네. 최고위원회 할 땐 보통 적어가지고 오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최고위원 당연하죠. 모두 발언 예, 같은 예. 거는 적어서. 적어가지고 오고 적어가 온 거를 이제 약간 구술화시키긴 하겠지만 네. 적어온 것도 심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 정도예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 3번이나 썼어요 지금. 네. 예. 같은 문장에서 2번 쓰고. 그러니까 오히려라는 말이 이렇게 입버릇처럼 많이 나온다는 건 내가 어떻게든 이건 뒤집어서 민주당을 다시 그렇지, 재공격해야 된다는 생각이 음. 지금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거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오히려. 야 오히려 니들이 심해. 그렇지. 오히려 니들이 한 거잖아. 예. 이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건데 근데 논리가 너무 빈약해요.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할 때 그런 적이 없어요. 특히 사법을 어떻게 장악하죠? 그러니까 언제- 이 부분은 예. 만약에 민주당 관련 인사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법원 흔들기 그래가지고 보도 엄청 난리가 나왔어. 나죠. 맞습니다. 사법을 어떻게 예. 장악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상을 붙이긴 했지만 예. 사법은 사실상으로라도 장악이 되면 안 되지. 그렇죠. 안 되죠. 예. 입법도 장악되면 안 되죠. 아니 입법은 어쨌든 다수파가 되면 네. 다수파가 되면 가능한 거니까. 근데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이렇게 무식하게 한 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오류가 나 있는 거. 이게 아마 방송산법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맞아요. 그렇지. 네. 그때 국민의힘도 하기 싫다 그랬어요. 네. 그때 국민의힘도 맞아요.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자꾸 이상한 법안 내가지고 그래서 네. 통과가 안 됐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사법행정 사실상 장악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고 이건 사법부에 대한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예.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예를 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 네.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장악한 대법원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저쪽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어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떤 그 마인드가 되게 조폭적이네요. 음. 야, 니네 오야붕일 때는 니네가 왜 마음대로 안 했어? 이 얘기잖아 지금. 그렇지. 네. 네. 그러면 지금 행정만 쥐고 있는 사법도 쥐고 있겠지 그렇게 되면. 그렇지. 네. 그러니까 현 정부도 쥐고 있네 그럼 장악했네 그러니까. 사법을. 네. 아 그럼 본인들은 지금 약간 그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있다는 자백인데요 그렇지, 지금. 자백이네. 네. 네.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해야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입법부 다수파여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수당이요. 대통령이 거부권만 안 쓰면.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입법하고 행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수 여당이 아닐 때는 아무 법도 못해 이런 의식이 또 있는 거야. 이 안에는. 야 그러면 거부권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겠다는 마음이 이미 그렇죠. 너무 이미 강구하는 있는 거지.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문장을 먼저 좀 보죠. 네. 예, 뭐 얘기할 거 있었어요? 아니요. 일단 봉우리 팩트 네. 체크 좀 부탁해요. 네,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네. 똑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지금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아이디어입니다. 맞아요. 공영방송 이사의 그 추천 주체를 좀 다양화하자. 네. 정치권 추천은 사실 법에 있지도 않은데 아예 배제해버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아이디어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물론 민주당이 뭐 소극적이었다 그러면 또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극적이었을 수는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이 계열 정당이 항상 극렬하게 그걸 반대해 왔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이거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당시 초반 몇 개월 만에 MBC, KBS 사정이 바뀌었는지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분 새로 생긴 말버릇인데요.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던져요. 네. 그리고 말을 되게 어중간하게 던집니다. 남한테 던지죠. 네. 입증 책임을 남한테 던지죠. 네,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야 아니던데?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하죠. 그렇죠. 그냥 네. 넘어가죠. 전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이러고 넘어가 네. 버리죠. 네. 아주 못된 버릇이 또 하나 생겼네요. 이게. 자꾸 너희들이 한번 직접 알아봐. 이 말이 요즘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발언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했던 요지는 네. 제가 굳이 애써서 해석해 드리자면 예.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사법은 악법이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게 일단 한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두 번 그것의 논리, 이게 악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논리는 그게 그렇게 좋은 법이면 네. 왜 당신들이 다수 여당일 때 왜 예. 그걸 안 했어? 그러놓고 왜 이제 와서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쓰는 논리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때 이후 오히려 우리 정부는 그때 이후 오히려 우리 정부는 네. 그때 이후는 뭐고 오히려는 뭘까? 그러게.
오히려가 약간 그 감정 상태를 말 그대로 반영하고 있네요. 네. 우리는 너네와 달라. 네. 예,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싶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방송을 쥐고 흔들려고 했지만 그때 이후로 우리는 근데 사실 장칼리 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때 이후라는 건 굳이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나서 탄생한 우리 정부는 이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네. 그때 이후라고 말을 쓸 필요가 없어. 그러네요. 네, 네. 네.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러면 돼. 네. 네. 공영방송의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 네. 이것도 집행부를 빼야 돼요. 그렇죠. 공영방송의 사장에 대해서 네. 예. 그렇죠. 집행부가 누굴 말하는 거야? 예, 집행부는 예를 들면 사장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혹시 이거를 막문진 이사를 착각했으면 그건 더 무식한 거고. 그렇죠. 저는 예. 거기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이분 잘 모르실 때 이렇게 네. 애매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정부나 그 정치가 손을 댈 수 있는 건 이사예요, 이사. 네. 박문진 이사, KBS 이사고 맞습니다. 그 이사를 통해서 사장을 선임하는 거야. 네. 그리고 또 그 사장을 통해서 집행부를 구성하는 거야. 네. 두 단계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곧바로 사장 그리고 집행부까지 들어갔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식이에요. 네. 전혀 애초에 그게 불가능해. 그러면 안 돼. 예. 네. 그러니까 저 발언 자체가 지금 사실은 심각하게 공영방송 사장을 정부가 마음대로 손댈 수 있다는 인식이 지금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부지불식의 의식이 네, 나온 거지. 나와버린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허용해줬다라고 표현을 예. 했지. 허용해줬다. 이게 제일 심각해요. 예. 이게 진짜 이거 폭력적인 말입니다. 이거. 이거는 사실하고도 틀리지만 논리상으로도 이상해요. 네. 상당 기간을 허용해줬다. 네. 뭘 허용해? 뭘 허용해? 원래 임기가 있는데 뭘 예. 허용해?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게 허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봐줬다는 거죠. 네. 야, 네. 그래도 우리가 좀 봐주다 잘랐어 뭐 이런 거. 잡아서 당장 조져버릴 수 있는데 좀 허용해 준 거야. 이 그렇지.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사장부터 집행부에 이르는 것까지 원래 손을 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나 봐줬다, 손을 안 대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야 이거 밀정에서 말이죠. 예. 아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음. 모먼트입니다. 밀정에서 그 왜 카카오 프렌즈 그 캐릭터 같이 생긴 분이 그 첩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독립군 세력 중에 첩자로 등장을 해요. 예. 근데 그러잖아 공유한테 그동안 내가 너희들 봐준 거야. 벌써 밀고 했을 수도 있었어. 그렇지.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네. 아니야? 되게 신기한 논리죠. 예. 제가 알기로 그 사람 네. 총 맞아 죽어요. 맞아요. 공무가 그 말 듣고 바로 그거 쏴줍니다. 듣고 바로 쏴. 네, 바로 쏴 바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 진짜 그 논리네요 지금. 예, 예. 야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봐준 거다잉. 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잘못돼 있을 뿐더러 완전히 궤변을 부리고 있는 건데 네. 심지어는 사실하고도 일치하지 않아. 아 이분 항상 그렇게 말. 상당 기간을 예. 봐주지 않았거든. 그냥 바로 자르려고 용을 썼잖아요. 바로 자르려고 네. 야, 난리를. 예. 방통위 한상혁 자르려고 그랬고 네. 박문진 이사들 자르려고 KBS에서는 잘랐어. 다 잘랐어요. 네. 정권 시작하자마자. 그래가지고 김지철인다. 김의철 사장은 쫓겨났어요. 네. 예. 박문진 이사는 그나마라도 잘라고 하다가 네. 법원이 제동을 걸어가지 걸었죠. 못한 거야. 네. 그것도 2번이나 걸쳐가지고. 그게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 본인들이 뭐 허용을 애초에 허용한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지만 예. 허용한 적도 없어요. 네. 처음부터 조질라 그랬지. 근데 그러니까요. 법원이 하지 말라 그래서 실패한 네. 거지. 실패해놓고 이런 말을 하는 멘탈은 진짜 대단하네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 초반에 몇 개월 만에 KBS, MBC 사장이 바뀌었는데 몇 개월 만에 안 바뀌었습니다. 네. 이거 봐. 또 포트 틀렸어. 또. 네. 원래는 계속해서 이사의 어떤 임기를 보장하고 사장 임기 보장해 주려고 했는데 노조들이 그때 파업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예. 예. 자, 이거는 그냥 놔둘 수는 없겠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감사에 들어갔고 그 감사에 들어간 이사 중에 일부가 잘렸는데 나중에 이제 법원이 그거를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못을 한 게 맞으나 자를 정도로까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 네. 라는 게 이제 법원의 취지였었고요. 네. 심지어 MBC 같은 데는 MBC는 사장이 교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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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단히 불법적인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대법 판결까지 나왔어요. 네. 김장겸 사정은. 네. 그거를 네. 노조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거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손을 대지 않느냐라고 한참 난리를 친 것 이후에 그게 거의 한 1년 다 돼가면서 일어난 네. 일이에요. 네. 네. 2017년 이제 5월부터 정권이 그때 문재인 정부로 그렇죠. 바뀌었고 네. 네. 겨울까지 갔어. KBS, MBC 파업이요. 2017년 그러니까 대선 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네. 2016년 말부터 국정농단 탄핵 정국에서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거진 그렇죠. 1년을 했어요. 네. 맞아요. 2017년 말까지. 그렇지. 진짜 뭐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면 KBS, MBC 그 노조 말 잘 듣는 사람처럼 돼버리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네. 고생 많이 해서 얻어낸 성과라는 거죠. 아 그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선 네. 겨울 거치고 이제 봄 되면서
결국은 이제 교체들이 일어나고 사장 새로 선임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그 대표가 몇 개월에서 며칠 무슨 관념으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4개월도 들어가는 건지 보통 몇이라고 하면 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한 자리고 아무리 많아요. 기껏해야 둘 셋이에요. 예, 그렇죠. 예. 며칠이라고 빨리 해. 교체된 몇 개월. 너 몇 개월 만에 나왔어? 그럴 때는 9개월이겠지만 예, 예. 보통은 그거보다 훨씬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일하다가 거예요. 이제 보통 야, 저 예. 가가지고 저 못한 몇 개만 갖고 와봐. 예. 한 3-4개 갖고 오잖아. 아무리 예. 많아봐요. 뭐 한 27개 가져오나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예. 머리카락 수가 몇 개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 왜 또 그걸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왜요? 뭐요? 왜요?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니까. 당신이 짚지 않았으면 완벽하게 넘어가는 거였어. 아니 근데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인데 이 국민의힘이나 그러니까 보수 소위 말하는 보수 쪽에서는 그 KBS, MBC 구성원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저 사람들은 그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권에 부역하고 그래서 직원들을 탄압한 나쁜 사람들이야라고 거의 대다수의 직원들이 들고 일하는 걸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예. 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네. 허용해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뀌는 거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그 해임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나 정부에서 또는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공영방송의 직원들 대다수가 그렇게 들고 일어난 상황. 당연하죠. 예. 그리고 공영방송의 파업은 법원 판결로도 공정성이라든가 이제 공영성에 어떤 심각한 저해를 하는 예. 경영진에 대한 파업으로서 정치 파업이 아니라 정당한 파업이다라고 법적 판단까지도 나왔어요. 네. 그 예.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 예. 2012년 파업. 이분은 뭐 네.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대법원 판례도 안 쳐다보시나 봐요. 공영방송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C 그렇게까지 막 장악하려고 그랬는데 네. MBC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럼 그 공정성 가지고 파업하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교수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부에서 지금 방통위원장 갈아치우고 김우철 사장, KBS 사장 갈아치우고 또 이 MBC 오는 그 동안에 KBS, MBC 내부에서 누가 파업했냐 이 말입니다. 네. 도대체 누가 물론 지금 언론 노조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네. 그거 다른 하지 방향으로. 말라고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 네. 현 사장에 대해서 누가 파업했냐 이거죠. 현 경영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문제 없는 경영진을 갈아치우려고 지금 한상혁 위원장부터 무리하게 다 갈아치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부터 바로 시작해놓고 네. 법원의 제동에서 실패한 사안은 까먹거나 아니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고 네.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막 세세하게 기억을 오인시켜가면서 네. 강조하고 예. 가장 고약한 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예.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네. 오히려라는 말을 3번이나 붙여요. 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음. 그 이진숙 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그 네.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 이호창 위원장이랑 그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나왔는데 살벌하더라.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 그분들이 지금. 네. 김장겸 사장하고 막 싸우는데.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식이 국민의힘 전반에 깔려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사실 분노가 차오르. 이게 국민의힘의 특징인데요.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나오기 시작한 버릇인데 네. 뭔가 먹힐 만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수막에 걸 만한 논리를 누군가가 만들어. 예. 예. 이거 만드는 놈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만든 거를 쭉 예를 들면 당론에서 채택했는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네. 반복적으로 공유해.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그거를 방송에 나와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네. 그리고 나면 그게 마치 사실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겨. 네. 왜 사람들은 세세히 기억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탈진실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과정이에요. 예. 없었던 사실을 있는 사실인 것처럼 만드는 방식. 언론이 여기 또 가세를 해주. 가세를 하죠. 네. 예.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에 거의 대부분은 사실과 달라요. 네. 달라요. 거의 100% 다르다고 하세요. 음. 그 저는 이 의식이 너무 짜증이 나는데 우리가 봐준 거다. 우리가 허용해 준 거다라는 생각은 도대체 지가 뭔데요? 네. 뭐예요? 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건- 말 속에 사실관계, 논리적 궤변, 네. 게다가 태도의 어떤 심각한 문제, 네. 법적 오해, 이 다 태도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마치 내가 전지현 씨 행복하라고 제가 전지현 씨랑 안 사귀어 준 겁니다.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일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전지현 씨가 보면 아마 그 수준까지 가는 고소 거구나. 고발할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쓱 묻어가기 하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방이 또 나가. 이씨. 이거는 탈근실이 아니라 탈정신 야.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두 씨는 딱 최소한의 글자로 네. 매기는구나. 왜냐면 키도 최소한이기 때문에. 야, 되게 비겁하게 말해요. 나는 수사 방법을 가리잖아. 덤벼. 네, 내일 황희두 씨 나와요. 아, 젠장. 내일 사람들 깔아두고 뭔 얘기하는지 보자. 내가 팍 깔아줄 거야. 야, 이걸 두고 또 위트가 있댄다. 야, 대단하시다. 예, 예. 큰일이네. 자,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 쪽에 한번 가보죠. 말도 정상적이고 내용도 정상적이고 사실에도 부합하는 이야기. 네. 박찬대 원내대표. 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그 방송사법 통과 이후에 거부권 국면과고 이진숙 임명권, 네. 공영방송 이사건, 이거 가지고 한꺼번에 얘기를 했어요. 네, 일부 언론에서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던데 8개 원내 정당 중에 7개 정당이 참여해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황과 본질에 부합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방송사법을 단독 거부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일단은 같은 그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건데 네. 일단 말이 다르지 않아요? 일단 무슨 너무 말인지 알죠? 깔끔하네. 네. 아, 그리고 이게 네. 반복되는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을 다듬었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면 다듬어서 나온다는 얘기거나.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글을 정확하게 썼고 네. 이거는 이제 진종호와의 차이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적어온 글을 정확한 말로 어쨌든 얘기했어. 네. 네. 한동훈 대표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잘 써와서 읽어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써서 읽으라고. 대통령이 괜히 낭독하는 게 아니야. 네.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낭독해야 돼요. 원래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뭐가 본인의 능력이 엄청 대단한 줄 아나 봐요. 자꾸 이걸 막 라이브로 때려버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말로 푸냐고.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써왔어도 인식이 틀려서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거나 예, 예. 뭐 공영방송 임기를 보장하는 게 우리가 뭐 봐줬다거나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 예. 써와도 사실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써온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거는 진짜 당 대표로서 그러면 안 되지. 네.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발언인데. 네. 예. 자, 그러면 내용은 사실 설명할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 단독 통과, 야당 단독 뭐 통과 내지 강행 이 표현은 정말 언론에서 많이 쓰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네. 이거는 특히나 이번 법 같은 경우에는 7개 정당이 원내 정당 중에 참여했다? 여당 단독 반대라고 말하는 게 맞지.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좀 심하게 하면 여당의 목리 이런 거 써야 돼요 사실. 네. 예. 발목 잡기 여기서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을 통과시키는 게 강행 내지 단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 그게 대통령의 인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대통령은 이제는 거부권을 음. 자동 발급기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 네. 예. 거의 그래요. 알고리즘도 짜놨어. 예. 여야 합의 없으면 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악법이라고 말하는 순간 거부권 발동하게. 알고리즘 짜놨어 아예. 답답합니다. 진짜. 음. 네. 아니 교수님 그때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치적인 부담이 계속 생길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정치적인 부담을 술로 잊고 계신 것 같아요. 매번 이게 거부권 발동하면서요. 네. 본인도 알아요. 이거 바보 아닌 이상 모를 수는 없잖아요. 이게 계속 나에게 언젠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만약에 이게 비난받지 않을 일도 이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까지 남발을 하는 건 이제 자기에게 남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총선에도 졌고 거기 보궐선거에도 졌고 모든 선거 다 패배하고 이제 내가 남은 거는 거부권밖에 없다. 근데 또 센 척은 오지게 해요. 네. 초선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에겐 거부권과 예산권이 있어. 마음 놓고 싸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예. 우리나라 헌법학적들이 제정신이라면 예. 대통령의 이 거부권 남용에 대해서 헌법학적인 논문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예. 예. 지식인들 이럴 때 써야죠. 논문 예. 같은 거. 이게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정말 헌법학자들은 생각하는지. 이거 제가 뉴스타파에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파가 그동안 헌법학자들이 내놨던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 거부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야 미국은 뭐 몇백 개씩 써 막 이러잖아요. 예. 그게 맞느냐? 기사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네. 미국 행정부는 법안 발의권이 없대요. 없죠. 근데 예. 우리 대통령은 발의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발의권까지 준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주는 거는 사실 이미 너무 과도한 권한을 준 거라서 헌법을 해석할 때 그 거부권은 정말 비상사태가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된다는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예. 이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중론으로 돼 있대요. 예. 돼 있죠. 그리고 그게 주류 이론이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거부권을 이렇게 자주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적이 없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정말 뻑하면 쓰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 네. 이 사례는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드문 사례거든. 아주 그러면 좋은 연구 대상이네. 아우 좋은 연구 대상이죠. 어. 예. 대통령 인터뷰까지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또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시설 가가지고 핸드폰 내고. 핸드폰 내고. 네. 예, 예. 아 그렇군요. 노트북을 못 갖고 들어가면 인터뷰가 무슨 소용이죠? 안돼 노트북에 폭탄 설치 안 돼. 아 핸드폰도 못 들어갔어요. 네. 어.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예. 거부권이 몇 개째죠? 법안 수로 하면 25. 이제 못 세겠어. 이제는 셀 수도 없어. 한 20개 되나? 네. 예. 20개 넘었습니다. 예.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부권을 20개 이상 하는 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 그러니까 그게 마치 그럴듯한 어떤 논리라도 되는데 아까 뭐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네. 이미 그 저기 보선에서 네. 그리고 총선에서 이 정도로 깨진 걸로 정치적 부담이 컸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미 증명된 거야. 네. 이게 단순히 김건희 명품백 가지고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네. 핵심은 네. 대통령이 이렇게 밀리는 것 같은데도 이를테면 네. 막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도 왜 더 많은 의석을 줬을까? 야권에게. 예. 심지어는 200석까지 넘볼 정도로 막 그 엄청난 의석을 준 거 아니에요. 네. 계산은 안 했지만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아니까 왜 그랬을까?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퀘스천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답은 이거 대통령 거부권 심한 것 같은데 이것뿐이 없어.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 맨 거부권만 쓰는 상황. 국회에서 대립이라는 게 결국 그거 아니야. 네. 만약에 민주당이 단독 통과하는 것들이 더 문제였다면 조금이라도 깎았겠지. 그렇지. 특히 네. 의석수에서. 과반을 안 줬겠지. 네. 근데 현재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민주당도 더 그러라는 얘기보다는 뭐냐면 대통령 이제 거부권지 그만 써라 이 얘기예요. 대통령에 대한 경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완전 무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대통령에게 주는 경고가 민심에서 훨씬 컸다. 네. 예.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민주당이 표를 몰아줘 봐야 나 거부권은 나한테 있어. 그 막 남발하는 거잖아요. 그 스트리트 파이터의 혼다 그 기술처럼 거부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20개째가 넘어가니까 거부권이 이게 어떤 저는 걱정이 되냐면 이 뉴스가 피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피로해지기. 예. 피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예. 거거든. 예.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도 벌써 몇 개 거의 총선 이후에 한 지금 뭐 한 대여섯 개 되지 않아요 거부권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로해한다. 이미 실증을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거부권을 쓰면은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아유 그럼 뭐 민주당도 뭐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 쓰는데 뭐 민주당도 너무 반복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관심 없는 다수 국민들은 이 뉴스가 피로해지는 순간 그렇게 양비론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 지지층은 결집을 하면서 이제 뉴스에 굉장히 실증을 느끼는 국민들의 여론이 합쳐지면 이게 또 총선에서 대통령을 심판했던 그런 여론하고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근데 네, 나는 그 걱정이- 부분은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크게 활약해주고 계시다고 봅니다. 네. 예. 그게 떨어지지 아, 않도록 그렇군요. 우리 예.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렇게 활약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그렇게 많이 그 국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거부권 이게 자동적으로 발부되는 거면 네, 자기 권한 쓰는 거잖아요. 네. 여야 합의가 안 됐는데 왜 임명해? 그러네. 다 임명할 거. 임명권은 여야 합의가 안 돼도 써도 되고, 예. 거부권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쓰면 되고. 그러니까. 조건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네. 인사권은 마음대로 다 쓰면서 네. 심지어 야당 쪽 추천이 임명도 안 해주면서. 네. 네. 아니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거부권하고 인사권이.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안 해주면 원래 대통령 인사권은 무력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또 똑같은 논리를 치면은 예. 예. 마치 입법권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력화되는 것처럼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예. 이런 거는 또 안 세죠. 대통령이 몇 명째 지금 여야 합의 없이 네. 임명하고 있는지. 예. 25번째가 그럴걸? 장관 임명이 아마 네. 되게 많아요 지금. 네. 예.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거부권 써놓고 자기는 모르쇠 뒤로 빠져버리고. 네. 그리고 댓글에 뭐 제가 좀 많이 예민하게 부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올림픽 시즌도 있고 여름 휴가 시즌도 있고 해가지고 정치 시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혹자는 또 이게 어차피 법안 통과해봐야 거부권 쓸 텐데 이거 쳐다보는 것도 힘들다.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앞에서 싸운 사람도 있는데 또 말아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왜 텀을 약간 그래도 일부러 길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텀이라는 게 예전 것도 자꾸 회상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예. 기억의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아까 한동훈이 그냥 쓱 하고 넘어가는 거 한동훈이 싫어가지고 이제 안 보거나 그냥 안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안 따지는 경우가 많아. 네. 맞아. 그리고 마음속에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래도 그래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긴 있었겠지. 비록 내 편이니까 괜찮지만 네. 이런 쪽으로 약간 뭔가 이렇게 캥기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지만 공영방송 망가뜨리기 시작한 건 이명박 때예요. 그렇죠. 그때 이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그럼요. 예. 예. 만약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음에 이명박 같은 대통령이 안 됐으면요, 네.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이따위로 망가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적어도 민주정부가 그러니까 김영삼도 민주정부 일종이니까 맞아요. 결국엔 아무리 네. 저쪽에서 이제 됐다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그런 식으로 건들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쭉 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좀 더 괜찮은 대통령이 공영방송 체제만 조금만 튼튼히 하고 종편 따위 안 만들었으면 네. 우리나라 지상파나 공영방송이 이렇게 무기력해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예. 이거는 제가 방송학자로서 공영방송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100%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10년 전부터도 제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수사기관 그 사정기관 동원해 가지고 그 공영방송 이사 강제로 수사하게 만들어. 강제 수사에서 쫓아내고 네, 사람 수사관으로 바꿔서 쫓아내고. 사장 바꾸고 네. 파업해도 밀어붙이고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게 지난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네. 예. 그리고 수많은 어떤 사법적 판결을 통해 이미 부당함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마치 물타기 하듯이 니들도 그랬잖아 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해요. 언제 그랬냐고. 안 그랬다고. 일부 예를 들면 이사의 임기를 다 보장하지 못한 측면 그리고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하는데 뭐 이를테면은 KBS 사장 자른 거 가지고 결국 대법원이 뭐 무효를 했다는 둥. 그 중간에는 또 유죄로 나오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네. 예,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게 언제나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관된 판단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도 죄 없다 하지 않았어요. 네. 잘못이 있다 그랬죠. 네. 네. 다만 이 정도까지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에 게임하기에는. 불과하지. 예. 이거를 물타기해서 모든 정부마다 그랬고 심지어 한동훈은 오히려 우리는 안 그랬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런 왜곡을. 허용했대. 저런 말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 그러니까. 거거든요. 대다수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너네도 그랬잖아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사람이 다예요. KBS 강규영 이사, KBS 고대영 사장 정도입니다. 딱 두 명이야. 딱 두 명이에요. 네. 나머지는 없어요. 네. 뭐 임기를 보장 못해서 뭐 그 감사를 해가지고 뭐 해임을 했다거나 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김장겸 사장은 부당노동 행위로 유죄를 받았다니까.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도대체 몇 명이 이제는 세지도 못하겠더라고. 하도 많이 잘라가지고. WGP님이 네.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정말로 모든 분들이 다 세세하게 기억을 하고 기억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으세요? 시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망각이에요, 망각. 휘발성이 굉장히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당히 망각합니다. 맞아, 네. 그게 문제. 예, 저도 심지어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논문으로 남기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말려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딱 저렇게 했을 때 바로 즉답이 나가지 않으면은 저쪽에서는 이게 인줄 안다니까 맞아. 지네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언론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도 팩트 체크 안 해주고 언론이 받아 쓰고만 문제. 있으니까 맞아. 이게 언론이 문제 해주는 없어요. 일이거든요. 네. 제가 시사방송 매일매일 한 지가 지금 한 3년 4년째 돼요. 네. 근데 3년 전에 내가 무슨 방송인지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르죠, 당연히. 여기서 갑자기 또 언론사 하나를 너무 또 칭찬해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미디어 오늘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팩트 체크 해주고 아니 그럼요. 그래도 가장 전문적인 언론사니까. 그리고 그걸 지속해서 점검해온 전문적 기자들이 맞아요. 거기에 있으니까요. 네. 예.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뭐 어떤 구독자 한 분을 뭐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교정해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은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네. 스스로는 다 기억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한 개개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집단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사를 접하는 태도예요. 네. 정치를 접하는 태도고.
심지어 이거를 해온 사람들도 그렇게 세세하게 기억을 해서 그 기억의 핵심 부분들을 남겨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면 안 되는가, 어디에 속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데 예. 그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고. 불가능하죠. 이게 원래 뉴스와 시사의 본질이에요. 맞아요. 예. 일주일짜리고 하루짜리야 기본적으로. 요즘은 1시간짜리고. 예. 아 요즘은 진짜 한 시간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시사 방송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기억은 감정을 기억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네. 실제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맞아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빴는지 잘 기억 못해요. 맞아. 가지고 들어가면 피곤하거든 기억하기가.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처럼 한동훈 대표가 공영방송 장악 문제도 뭐라 했어. 네. 아, 근데 내 느낌에 일단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전 정부보단 그 전 정부 이명박 정부나 현 정부가 나쁜 것 같아. 이런 감정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사실은 시간 조금만 내서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뉴스를 봤다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네. 미디어 오늘 안에서 공영방송 장악으로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미디어 오늘은 기사가 있거든. 네, 그렇죠. 과거에 해놓은 네. 그런 조금의 시간을 내서 한번 그 내 머리의 근육을 키우시는 게 사실 도움이 돼. 아니면 해시TV를 찾아보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열심히 찾아보는 게 좋고요. 네. 사실 인정할 거는 보통 그 감정에 따른 기억이 상대가 이쪽 보수 쪽이라면 대부분 맞기는 해요. 아, 근데 그 예. 감정이 제가 불합리하다고 예, 얘기했는데 예. 감정은 사실. 합리적이에요. 예. 예. 보통 쟤네가 말하는 거 헛소리더라 예. 하면 맞기는 하는 건 저희도 인정하거든요. 문제는 감정을 데이터를 토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기억과는 달라서,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록에 의한 기억과는 달라서. 네. 네.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회상하게 만들어주고 네. 누군가는 정리를 하고 우리가 그들을 신뢰해서 필요할 때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예,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감정만 있어. 예. 맞- 그래서 감정으로 편을 나눠가지고 감정으로 정당한만을 따지게 된다니까요. 예. 감정만 가지고 토론을 하면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길 수가 그 없어 이러면. 누군가는 기록을 해놓는 역할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언론에 맡겨놓은 건데 그걸 안 하고 사실상 같이 감정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같이 감정으로 싸우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게 바로 이 사도광산 문제입니다. 아, 이거 또 심각한 예. 문제 나오네. 이게 바로 기억과 기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얘기하면 너무 화나는데 진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일본 문제에 대해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구는 게 화가 나지. 예.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일까? 예. 뭐가 문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예. 자, 이게 실제로 외교장관이 했던 발언이에요. 네. 사도광산 이제 그 등재에 대해서 동의한 거야. 네. 동의를 인정했어. 예. 처음에는 막 이렇게 피해가더니 네. 결국 인정을 했어요. 협의도 해줬다는 거 인정했죠. 내용 한번 보죠. 예, 조태열 장관입니다. 예. 예, 네. 강제노동 표현을 갖고 협상력을 협의하기. 죄송합니다. 요거보다 뒤에 거를 뒤에 걸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예. 이제 기본적으로 조태열 장관의 발언 이거니까요. 네. 예. 네. 일본이 전체 역사를 사도관상 현장에 반영해 관련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선제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동의했다는 걸 지금 명확하게 인정했어요. 이거 아, 기자간담회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어디서 했습니까? 라오스에 있었습니다. 라오스. 아, 이 사람은 라오스에 가 있구나. 라오스에 가 있었어요. 아. 예. 라오스에서 했던 기자간담회 내용에 여기서 이제 그냥 인정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인정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외교부에서 되게 피해갔어요. 예. 이거를 외교부에서 원래 조용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언론에서 먼저 보도했어요. 네. 그렇죠. 한국 정부가 협의해줬다는 걸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바람에 억지로 인정한 겁니다. 사실상 동의했습니다라고 인정했고요. 일본과 대결보다는 상호 합의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향후 양국 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함께 지혜를 모아가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게 일단 기본적인 발언의 취지고요. 뒤에 제가 하나 붙인 더 문장은 이게 원래는 앞에서 얘기한 건데 네. 이게 이제 보조적 설명을 가능하게 해서 그런 건데, 자, 일본이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해 관련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선제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물론 이 핵심을 표현한 것도 참 그지 같아. 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체 역사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 어쨌든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한다. 예, 뭐냐면 되게 흘리는 말을 해요. 강제 노역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네. 사도광산 그 등재된 것의 현장에 전시물로 반영한다 이 얘기야. 네. 그리고 그거를 후속 조치를 그게 이제 그 후속 조치고 선제 조치를 취한다. 이 내용은 잘 안 나와요. 네.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온 그 문장이에요. 네. 전시물은 물론 추도식 등 관련 후속 조치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세상 이런 멍청한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의 호의를 기대하다니요. 네. 음. 자, 기껏해야 네. 우리가 동의한
전제가 네. 후속 조치하고 선제 조치인데 네. 선제 조치는 사실 말도 안 나오고요. 선제 조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뭔가 좀 강력해야 되잖아요. 기껏해야 전시물이야. 그다음에 추도식이야. 제가 어제 다스베이다 가지고 이거 그분 조국 혁신당 그분 누구시죠? 김준영 의원. 예, 김준영 의원이 얘기하는 걸 네. 듣고 왔거든요. 그 사도광산 그 경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도광산 현장이 일단 예, 아닙니다. 전시 시설이 그 경계 밖에 있습니다. 좀 한 5분 정도 차로 가서 50분 가야 되는 네. 이 조그마한 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저 PD 형 그 사진 좀 찾아봐 봐봐요. 그러니까 선제 조치라고 취해준 게 저거란 얘기잖아요, 지금. 예. 예. 그게 그 무슨 향토박물관인가 거기 맞아요, 있는데 박물관이에요. 제가 사실 하도 많이 봐서 외웠어요. 그 국도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 약간 무슨 옥자 들어가는 무슨 옥 이런 냉면집 있잖아요. 아 이자카야 같은 독자. 예. 그런 정도 사이즈인데요. 안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인쇄물이에요. 전시물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전부 인쇄물인데 그 중에 하나 인쇄물이 기시다 총리가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그냥 이렇게 액자화돼 있어요. 윤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게요. 예.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일단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전신물 깔아주고 네. 추도식을 해주는 게 이거를 상호 합의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에 해당하는 성과물인지 전 이해가 안 가 일단. 네. 그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일단 이해가 네. 안 갑니다. 네. 예. 이쪽도 이해가 안 간대요. 지금. 툭 떨어져 버리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그래 그게 일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 긴밀히 소통하면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 얘기는 뭐야? 네. 긴밀히 소통했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인식이거든요. 네. 계속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 지금까지 보여준 끼껏해야 이 부분을 네. 엄청나게 인정해 주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사실 이 기자회견도 일본 언론에다가 흘려줘가지고 뒤통수 맞아가지고 한 기자회견 맞아요. 아닙니까? 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일본 언론에서 기사가 맞아요. 떠버리니까 기사가 나와버렸어.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까 인정한 거잖아요. 네. 뒤통수를 맞고 줬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네. 사실은 여론전에서도 일본에 당한 거죠. 네. 일본 정부가 일본 언론 보도 나왔다는 건 일본 정부의 어떤 의도가 네. 있는 거잖아요. 너네 왜 협의 다 해줘놓고 아무 말도 안 하냐? 우리 좀 있으면은 등재할 건데 약간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거예요, 저거. 네. 한국박물관이 저렇게 생겼고 저기 아까 기시다 총리의 발언 전문 나와 있죠. 그거 포함해서 전부 인쇄물밖에 없습니다. 저기는. 그리고 사도광산 전체를 진짜 피치갑을 해가지고 네. 정말 우리가 잘못한 박물관으로 등재를 한다면 예. 그래도 이해해 줄까 말까? 그렇죠. 그렇게 해놔도 네. 사실 등재에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지. 전 솔직히 그래도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꼴은 못 볼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네. 사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말, 그러니까 2022년 말이 아닌가. 아무튼 2021년 말이겠네. 정권 교체가 2022년 했으니까 사도광산 등재 추진을 그때부터 했거든요. 네. 일본이. 네. 근데 문재인 정부의 첫 입장은 곧바로 즉시 철회였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건 그렇지. 전쟁 범죄 현장이니까. 당연하죠. 네. 거기서 죽어간 우리 조상님들 노동자분들 얼마나 많이 계신데 그분들 유해라도 제대로 수습이 됐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후속 조치를 이제 기대한다는 건데. 네. 이것도 진짜 복장이 솔직히 터지는데. 후속 조치를 뭘 기대한다는 게 일단 내용도 없을 뿐더러 네. 예. 심지어 지금 강제성 표현을 안 해주기로 우리가 합의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뭘 엄청난 걸 네. 줘놓고 기껏해 확보했다는 게 요거라고. 네. 네. 아,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추가로 이제 취재한 내용들이 이제 다른 게 나오는데 고위당직 당국자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예, 근데 제가 외교부 고위당국. 예, 일부러 이제 외교부 장관은 그냥 붙여놨습니다. 예. 예. 이게 저는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래요. 네. 예, 취재한 내용들 한번 보시죠. 고위당국자가 내놓은 내용입니다. 강제노동 표현을 갖고 협상력을 허비하기보다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챙겨놓은 것이기에 다시 한번 컨펌만 하면 되는 것이고 더 나은 이행 조치를 챙기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예. 협상 전력을 이행 조치 확보에 투입했고 또 하나의 결과물을 주머니에 챙긴 것입니다. 이거 혹시 아까 그 진종호 씨가 쓴 제가 수미상관으로 가져왔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번에 사도광산과 군함도 둘을 묶어서 약속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입장이었습니다. 이행을 촉구해 나갈 수 있는 근거는 확보되어 있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네. 와. 이게 그나마라도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고위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야. 자, 말이 이렇게 꼬이죠 지금. 예. 뭐라 그러? 말이 이렇게 꼬인다는 얘기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 네. 이게 뭡니까 맞습니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거나 적어도 지가 생각해도 볼품 없을 때야. 네. 할 말이 없다는 거군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말- 말을 계속 빙빙 돌리는 거지 지금. 아니 그리고 강제노동 표현으로 협상을 협의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 입에서 네. 강제노동 표현이 핵심인데 협상을 협의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협상력의 대박이다. 핵심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협상하는 네.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른바 레버리지 아닙니까? 예. 이게 협상력의 핵심이지. 이럴 수가 있냐? 예. 근데 그건 이미 우리가 챙겨놨대. 뭘 챙겨놨는데? 그러니까 뭘 주머니에 뭘 넣었는데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이준석도 그렇고 왜 이렇게 주머니 좋아해? 컨펌만 하면 된다는 건 뭘 컨펌 뭘 컨펌해? 예. 너 하기로 했지? 뭐 하기로 했지? 이게 컨펌이야? 와 이건 되게 심각하네. 저는 이거는 이 입장은 처음 보는데 고위 당국자. 예. 협상 전력을 이행 조치 확보에 투입했고 협의하지 않고 일로 투입했대. 이행 조치를 확보하는 데 투입했대. 그게 아까 본 네. 그 전시물 그겁니다. 박물관. 아 그래서 그거 받아내신 거예요? 네. 예. 야야 놀랍네. 이번에 사도강산과 군함로 둘을 묶어서 약속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입장이다. 일본 입장은 뭐 이렇게 단단한지? 예. 그 입장은 우리는 이해해줘야 되고 우리는 협의하기보다는 우리 주머니에 뭘 챙겼어? 또 하나의 결과물을 그게 뭔데? 그러니까 뭘 챙겼냐고 뭔지 얘기를 그러니까. 안 해주는데요. 예. 네. 뭘 챙겼다는 것이고 강제노동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예, 이건 거짓말이고. 이행을 촉구해 나갈 수 있는 근거는 확보되어 있고 컨펌하면 되니까 예. 이행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 아 지랄. 아, 이런 빈털터리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정말 내용이 없네요. 협상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협상에서 약속이라고 구두 약속이라고 하는 건 신뢰를 금가게 만들긴 하지만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거. 네. 어. 그럼요. 예. 그게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티몬 사태에서 나온 거 돈은 네. 쥐고 있는 자가 쥐고 있는 거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뭘 받았는데 뭘 어떤 주머니를 챙겼고 설마 자기네들 주머니 채운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지금? 저팬매니가 그렇게 달달하다 그러던데 이거는 뭐 그냥 제 음모론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야, 이건 진짜 예. 심각한 인식이네요. 근데 첫 문장부터 틀려 먹었어. 네. 네. 첫 문장부터. 그러니까 태도도 잘못됐지, 논리도 이상하지, 사실관계도 어긋나 있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네. 문장들의 모든 잘못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양반은 진종호 의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건 이분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고위당국자 정도면 그래도 네. 고시 붙은 사람인데. 네 나름 짬밥도 있고 네. 그래도 어떤 그런 인문 계열 사람일 거 아닙니까? 차관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위당국자. 그렇죠. 고위당국자가 보통 차관급 정도는 되죠. 네. 아 이거 너무 심각하군요. 네. 네. 근데 이 사진을 이렇게 봐서 그런지 왜 이렇게 저분 이렇게 인상이 한국 사람 같지 않고 일본 사람 같지? 그리고 갑자기 되게 슬퍼진다. 이거 마지막 발언, 시사 번역기 마지막 발언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현재 외교부의 솔직한 태도, 맑고인 솔직한 태도라면 볼장 다 본 거야, 솔직히. 망한 거야. 야 이거 앞으로도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네. 앞으로도.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해주는데 그걸 못 해주는 이유가 국민 눈치 보는 하나뿐이 없는 거야. 네. 다 해주고 싶은데 국민 눈치 보는 하나야. 아 그럼 이제 위안부고 뭐고 이런 거 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하겠네요. 그 이제 네. 뭐 좀 많이 나간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 뭐 다른 모 프로그램에서는 모 의원과 이제 모모 씨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단계는 아무래도 독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되돌리는 것. 이 얘기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이번 정부 끝나기 전에 일본에서는 거기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 정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도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자꾸 이걸 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제가 자꾸 뒤집어 보는데 예. 자 100번 양보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뭘 얻었는데 오므라이스. 그러니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지. 이건 너무나 맞는 말 아니에요? 네. 예. 그럼 국민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거 내주고 저거 내주고 해서 얻은 게 뭐지? 우리나라 국민들 관광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엔저 때문이잖아요. 아니 오기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가주는 거? 그러게. 네. 사실 우리한테 와야 그게 이익이지. 그래. 우리가 가는 게 뭔 상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 왜 뭐 있는데 뭐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입국 절차 간소화했다고 하더만요. 그 일본 제가 여권 없이 다닐 수 있는 거 뭐 이거 발의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정부의 빙의에서 말씀드리면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그러니까 그게 고작해야 되는 뭐 거예요. 이런 거죠. 네. 예. 한미일이 왜 군사 동맹이야? 아 맞다. 이런 얘기하면 맞아 큰일 나. 어. 제가 정부에 빙의했다고 말씀드렸죠. 어, 예, 예. 나 큰일 날 뻔했다. 빙의를 심하게 저 하네. 우리 누구야? 김병주 의원한테 한 대 맞을 뻔했네. 저 친구 저러다 넘어가겠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거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거 하나. 예. 기껏해야 논리라고 되는 게 그거야. 근거라고 되는 게. 예. 근데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일인데 사실은 예. 일본이 굳이 끼는 거 원하지도 않는데 그럼 미국이 원하는 거지. 네. 굳이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보가 지금 좋아졌냐고요. 음. 지금 막 똥풍선 날라오고 난리 났는데 막 대통령실도 떨어지고 그러더만. 아니 차라리 미국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이를테면은 뭔가 획기적인 조치라도 있으면 나는 그걸 반대하지만 예. 북한의 뭐 회기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현실적인 위협이고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미국 가지고 미국의 전략자산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면 뭔가를 그거라도 따내면 뭐 차라리 모르겠어요. 그걸 일본을 이용해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죠. 거기서도 느낌상이 나왔죠. 느낌상 핵공유. 사실상 핵공유.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일본이 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가 없죠. 우리가 미국하고 그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왜 꼭 거기서도 일본을 끼려고 할까? 아니, 기껏해야 저쪽에 있는 인사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뭐 일본의 정보 자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후방 자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일본의 미군 기지에 주둔해 있는 어떤 자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에는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 오케이,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럴 네. 수도 있다고 쳐요.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그게 가지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고. 네. 예를 들면 김병주 장군 같은 경우는 반대하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일본에 있는 자산이 군 자산이 우리한테 온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두 사이의 어떤 입장 사이에서 제3의 만약 입장을 선택한다. 그럼 굳이 말하면 웬만하면 일본 안 끼고 미국하고 협상해서 그러네요. 미국한테 많은 걸 따내야 돼. 네. 그렇죠. 따내도 미국. 예, 주한민국 주둔비를 더 내든 뭐 예. 그래. 그거 난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그나마라도 이른바 보수가 풀어나가야 될 방법 아닌가? 그렇죠. 그나마라도? 네. 근데 줄 거 다 주고 기껏해 얻은 게 같이 군사훈련하는 거? 아, 일본은 좋은데? 그러니까 일본은 심지어 원래 전쟁하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군 가지면 안 되는 안 나라인데. 되는 나라. 일본한테 2배로 좋은데?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 진짜 따따봉이지 지금.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단 강제징용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황당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네. 비단 전쟁 범죄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안보 문제에도 일본을 자꾸 이렇게 껴주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상상을 넓게 해보면 독도 문제까지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이게 단순한 음모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요. 이 정도 사태까지 이르렀으면 제가 3년 동안 아무리 세봤는데 기본적으로 돌려받은 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뭘 이렇게 해주고 자빠졌을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면 네. 예. 이 얘기는 확신범이라는 얘기거든요. 확신범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무슨 토착예군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에 대한 인식과는 굉장히 다른 일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주류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뭐야 반일 종족주의 쓴 사람 막 그렇지. 이런 사람들. 네. 지금 이번에 거기로 네. 갔잖아요. 일본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고 맞아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징징대어 온 거다. 네. 결국 이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이런 그릇된 반일 종족주의를 없애는 수밖에 없다. 라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해줄 수는 없는 거야. 네. 야. 아니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까지 싫어하는데도 이 일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겠냐는 거지. 아 그러면 진짜 뭔가 확신이 있다는 얘기.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밖에는 네. 해석이 더 이상의 해석이 여지가 안 돼. 네. 네. 그러니까 슬프게도 진보 보수 지지 성향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 그 아주 극소수의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게 문제네요. 그 반일 종족주의 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이미 이명박 때 이미 시작은 됐었는데 박근혜 때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이명박 때보다도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제가 애써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겉으로 얘기하면 사실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뭐 그래 일본과의 관계는 뭔가 풀긴 풀어야 되는데 저놈들이 그런데 어떻게 막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는 없고 바꾸진 못할 테니 네. 그래도 좀 완화시키려면 우리가 실리를 얻을 방법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 실리를 얻으려면 대표적으로 이제 위안부 문제 같은 거 있는 거잖아요. 강제동원 문제 네. 이런 거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 풀긴 해야 돼.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든 보상이라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자존심을 굽히는 면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풀어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올바르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얻을 것들을 얻고 해야 될 걸 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어떤
자존심은 좀 굽혀주자라고 하는 태도야. 차라리 저는 이건 이해가 돼요. 그래도 실리적이긴 하잖아요. 차라리 실리적이죠. 그렇죠. 차라리. 네. 네. 차라리. 아니 제 3자 변제한 때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자 변제 좋다, 아이디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법원이 대법원이 낸 판결을 이행을 해야 되니 일본은 안 해줄 게 뻔하고 전범 기업들이니까 특히나.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대신 나서서 피해자들을 일단 돌아가시기 전에 배상을 해주되 정부가 대신 해주되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지금 일본 정부고 전범 기업은 안 해줄 게 뻔한데 일단 이거 받으십시오. 우리가 네. 해드리는데 반드시 우리가 사과받고 인정받아내고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반대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보수가 할 일 아니냐.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그런 맥락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나마라도 실리적이기라도 하면 이해가 안 돼. 실리로 챙긴 게 없다니까. 그러면 가끔 저쪽에 있는 분들 나 그쪽 전문가들 얘기를 듣다 보면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게 아까 같은 태도예요. 일본의 입장은 이렇다. 일본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왜?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기본이 돼? 왜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치. 네.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우리는 레버리지까지 내려놓으면서 그들한테 비단길을 깔아줘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선을 넘은 거잖아요. 왜냐면 한국 정부가 갖춰야 될 그 입장 중에 선이 있잖아. 최하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거를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전에 이제 식민주의 그 이론가들이 얘기했던 이게 뭐냐면은 머리를 바꾼 거야 사실은. 예, 겉모습은 한국인이지만 갈아 끼웠군요. 예, 갈아 끼운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유학을 해서든 돈을 받아서든 뭐든 간에 그들 중에도 제일 저급의 인식에 가까이 가 있는 거야. 사실은 되게 막 조심하면서도 얘기하자면 뭐냐면 솔직히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잘 안 믿는다고. 일본 정가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한국에 대한 실망이 너무 강하다고. 실제로 이게 일본 주류 입장이긴 하거든. 네네네. 근데 그게 그 의식 세계가 얼마나 잘못된 의식 세계인지는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비판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네. 네. 근데 왜 그들의 의식에 맞춰줘야 돼? 그게 너무 미스테리네요. 왜 우리가 일본 눈치를 봅니까? 왜요? 아 그리고 일본 눈치를 볼 때 보더라도 그런 눈치를 봐서 우리 걸 지켜내는 쪽으로 얘기가 가야 되잖아요. 왜 퍼주고 나서 저딴 소리를 하고 앉았냐고. 근데 제가 이런 사람 솔직히 말하면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특히나 현대 한국 사회도 많아. 제가 각종 나라에 유학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들을 겪는지 제가 대부분 알거든요. 예. 일단 가면은 그 나라가 최고야. 왜 내가 온 나라니까. 예. 좋아서 온 거기도 하고 배우려고 왔으니까. 내 선택으로 왔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생한테 또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뻐 보여야 되잖아. 예. 선생은 대단해 보여. 이 나라도 대단해 보이지. 그리고 나는 되게 보잘것없어 보여. 이쁨 받고 싶어.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되게 안 좋은 것들을 없애려고 되게 노력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떠냐면은 나중에 계속 무시받잖아. 그럼 짜증나기 시작해. 그러겠죠. 예. 네. 그래서 갑자기 막 민족주의가 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튀는구나.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포기를 못 하잖아. 네. 내가 여기 왜냐면 그 나라에서 유학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 그게 덜 쉬워지거든. 오버랩이 쉬워지거든. 오버랩이 되는 게 아니라 오버랩은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묘한 상태에 빠져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그 유학 갔거나 어쨌든 그쪽 뭔가에 의탁하게 된 나라에 대해서 약간 짜증도 나고 막 싫어지기도 하지만 이걸 욕하는 건 나만 해야 돼. 딴 놈들은 하면 안 돼. 그렇지. 왜? 내 자존심이 상해. 나는 거기에 많은 걸 이미 영향을 쏟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막 거의 준 일본인이고 준 미국인이고 준 프랑스인이고 준 영국인이야. 희한하네 진짜. 되게 복잡한 심리 상태에 빠져요. 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의식 세계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나라에서 엘리트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 그 나라에서 엘리트 못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꼭 가수도 왜 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데뷔하는 게 그 나라에서 데뷔 못해서 예전 얘기입니다. 뭐 90년대 80년대 그 나라에서 데뷔 못하고 우리나라 돌아와서 데뷔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건가 보네요. 거기선 승부를 낼 수가 없으니 여기 오면 내가 외국물 먹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 내 외국물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좋은 나라여야 되는 거고. 그럼요. 그런 심리가 네. 작동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네. 그 나라가 잘못되면 안 돼. 그래서. 참 이상한 심리가. 예. 소리가 안 들려서 이상하다고? 예. 무슨 말이지? 예. 오케이. 예. 마지막 말이 너무 슬픈 말이어가지고 좀 분위기가 화가 많이 났는데 이제 진정하고 이게 넘어가야겠죠? 일본 얘기만 나오면 너무 화가 나요.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이건 뭐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소담소담으로. 네. 수담수담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담수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